네, 안녕하십니까. 명덕여고 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강사 서주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중학교 때와는 정말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 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국어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명덕여고 국어는 이렇게 방향이 흐르고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단연간 명덕여고만을 위해서 수업을 했고요. 명덕여고 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만나서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맙게도 이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좀 많이 찾아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명덕여고 시험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로 준비하기에는 학교의 색깔과 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덕여고 스타일에 맞게 교재를 전부 다 재구성했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명덕여고 국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덕여고는 신사고 국어교과서로 1년 내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학력평가가 추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조금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주십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범위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3-1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자,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3-2나 아니면 3-3부터 4단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1학기 시험은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고전문학 그리고 중세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험 범위가 바로 2학기 때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학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보다는 좀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제되는 문제가 너무나 까다롭고 세부적인 문항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한 학교가 바로 명덕여고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등급이 88점이었습니다. 1등급 등급컷. 쭉 나열해놓고 보면 국어의 등급컷이 가장 낮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가장 어려워했었다라는 반증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어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 부분을 극복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자, 시험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명덕여고 1학년 전반적인 틀을 놓고 보면 명덕여고 국어의 핵심은 바로 문학과 문법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문학이 66%, 그리고 독서 2%, 화법 4%. 그러니까 딱 두 문항이나 다섯 문항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28%, 이 정도. 그러니까 문학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문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1등급을 결정하는 국어 킬러 영역 3가지. 다시 바꿔 말하면 1등급을 얻기 위한 3가지 공부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선지형 외부 지문입니다. 자, 선지형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화자의 정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선지를 골라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한 번쯤 좀 들어봤을 만한 작품, 아니면 실전에서 보더라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선지들로 구성이 되는데, 명덕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항상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선지로 구성된 이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고전시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시 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전에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다 등장해서 한 페이지 정도가 거의 선지로만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전에서 부담도 너무나 높겠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발문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시어, 특정 식구가 근거가 되도록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할 때 이런 외부 지문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아마 이 시를 통해서 왜 얘가 답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선지들은 왜 답이 되지 않는지를 근거를 통해서 풀어내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번 선지형 외부지문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면 학생들이 못 풀어요. 많이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자, 학교에서 의도하는 건 이거야.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의도하고 있어.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학생들이 곧잘 풉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이 유형이 2학년 때까지도 출제가 되고 우리 학생들 3학년 때까지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덕여고의 특색이 가장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1학년 때 연습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덕여고 외부 지문, 나올 만한 연계 지문을 학생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사한 출제되었었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선지를 골라야 한다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자료를 통해서도 만약에 엄마의 말뚝에서 엄마의 소망이 형상화된 작품을 찾으라고 하면 껍데기가 가라 라는 이 작품을 고르면 돼 라고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대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좀 다행히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함정형 서술형입니다. 사실 명덕여고는 객관식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서술형에서는 조금 부담을 실전에서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객관식은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채점할 때까지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채점을 해보면 왜 틀렸지? 그리고 도대체 내 거는 왜 답이 안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입니다. 군데군데 함정이 숨겨져 있고 학생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출제됐었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지닌 함축적 의미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핵심 식구를 이어절로 써라. 첫어절과 끝어절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절과 음절, 한 단어를 쓰는 것, 시행을 쓰는 것, 그리고 또 시구를 쓰는 것, 시어를 쓰는 것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명덕여고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반드시 기호를 써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30문항이 넘는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않고 답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호까지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에서 어긋나게 되고 결국에는 틀려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실수는 강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한번 틀려야지만 실전에서 내가 이런 부분 틀렸었지라고 기억하고 학생들이 실전에서는 틀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형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싫어해요. 사실 왜 서술형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불만도 학생들이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이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대비를 시켜준 거구나 라고 시험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절, 음절, 그리고 내외, 인해, 시행, 식구, 시어 이런 조건들 반드시 염두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명덕여고에서 어려운 부분 바로 이 문법입니다. 세부 내용을 매우 치밀하게 물어봅니다. 아마 이 목동 강서권에서 문법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글 맞춤법 조항을 매우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사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두 번째 문제 2022년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었던 문제인데요. 이때 등급컷이 가장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어가 들어갔는데 사실 중세국어보다 현대문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선지를 고민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의 길이도 지금 보시면 뭐 2줄 되는 것도 있지만 뭐 3줄, 4줄 넘어가는 것도 있죠. 실전에서 잘 읽히지 않습니다. 중세 문헌까지 해석을 하고 현대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80% 90%만 준비하더라도 실전에서 조금 버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200% 문법에서는 200% 300% 훈련을 하고 가야지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명덕여고 교재를 문법 교재는 좀 따로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다른 관점들도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동국정운식 이 한자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단어입니다. 명덕여고에서는 분명하게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얘기하셨고 이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가 전부 다 반영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덕여고 학생들은 그 자료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학교의 특색에 맞는 자료와 학교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훈련이 누적될수록 시험 점수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명덕여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내가 풀어봤었지, 그리고 내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완성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이제 제가 공을 들이는 자료가 바로 이제 내신비책이라는 자료인데요. 자, 이 내신비책이라는 건 학생들과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 수업을 하게 되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칸이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이실 텐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출제했었는지가 전부 다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서술형 문제도 학생들이 풀어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과제로 그냥 내도 되겠죠. 근데 과제로 내면 학생들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좀 분석을 많이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어 했었고 어떤 부분이 킬러 파트로 작용해서 답을 잘못 골랐었는지를 같이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쭉 이렇게 자료가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신비책, 그리고 단원별 문제집인 내신혁명,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집인 내신 족보,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그 직전 대비 수업 때 보고 가게 될 내신 파이널 자료까지 전부 다 완성도 있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명덕여고 문법, 그리고 학교에서 날만한 선지형 외부 지문과 보기 외부 지문까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갈 명덕여고 연계 지문, 그리고 서술형 대비 자료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유이너스 학원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학원은 이제 보강도 부르고 클리닉도 부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밀착도 있게 관리를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이날 하루만 가는 게 아니고요.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갑니다. 늘 학원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를 학원에서 만날 수 있고 비대면으로는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을 때우는 그런 클리닉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클리닉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그 목소리가 사실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좀 열심히 강의하고 또 학생들의 어떨 때는 또 이제 필요한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따끔하게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국어에 대한 고민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